일반 아파트의 청약과 지역주택조합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아파트의 청약의 사업 주체는 건설사나 부동산 개발업자 등 시행사가 되고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즉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 시기가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후, 즉 분양 승인을 받아야만이 분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전에도 할 수 있고 조합 설립 인가 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추가 모집이 가능합니다. 자, 준공 시기는 일반 아파트 청약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확정 시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소요가 되나 지역주택조합은 준공이 언제 될지 착공이 언제 될지 알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이 지역주택조합은 땅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고 이 땅 확보와 함께 인허가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인허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또 조합 설립 인가도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준공과 착공과 준공 시기를 정확히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아파트 청약의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은 자격 요건이 없으며 단지 청약통장 가입 여부에 따라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부여가 가능하고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9개 광역생활권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또는 8호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입니다. 자,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 물색 선정을 하게 되고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라는 임의단체를 구성하고 주택조합 규약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집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모집 신고는 주택 건설 대지의 50% 이상 토지 사용 권한이 확보됐을 때 가능합니다. 그 뒤에 1차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 창립 총회를 하게 되고요. 2차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는데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 권한이 확보되고 주택 건설 대지 15% 이상 토지 소유권이 확보가 되며 20인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조합 설립 인가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 뒤에 2차 조합원 모집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결혼 발생 시 중원하기 위해서 2차 조합원이 모집되고요.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모집안을 제출 승인 후에 모집을 하게 되는데 이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은 주택 건설 대지의 9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하고 5%는 매도 청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사업계획서, 주택과 그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이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조서 등의 서류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동호수가 배정되고 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을 하고 착공 및 분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사용검사를 하게 되고 입주를 하게 되며 조합은 청산 및 해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의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조합가입계약, 2단계 조합 업무대행사 비리, 3단계 조합 추진기간 불확실, 0단계로 조합 탈퇴 분담금 환불이 되겠습니다. 자,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주택 씨는 사업계획이 확정, 토지 소유권이 확보된 것으로 오해하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토지주에 속된 알박기로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조합 탈퇴를 희망하지만 탈퇴와 납부한 비용이
환불이 쉽지 않아 고민이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주체가 업무대행사 그리고 건설사가 아닌 조합원입니다. 조합 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이 위험한지 조합 업무대행사의 비리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조합 가입 계약 시기입니다. 자,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모집 주체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토지 확보율 등을 과장하거나 유명 건설사가 시공 예정 등을 한다. 이런 허위 사실로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니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대수가 확정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주택은 800세대 아파트를 건립 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먼저 가입한 조합원 순으로 원하는 위치의 동호수를 선택하였습니다. 이후 조합은 사업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당초 800세대에서 900세대로 건축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이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였고 건축계획 변경 전 양호한 1조 조망권을 누리던 50세대의 전방에 한계동이 증가되어 1조권 침해가 발생하였고 총회 과정에서 해당 세대 분양 예정인 조합원들이 반대하였으나 나머지 세대가 찬성하여 조합총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피해를 당한 조합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가입계획서에 계약서에 건축계획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어 지주택에 불법 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모집 시에는 사업계획을 현재 토지 이용 계획 기준이 아닌 미래에 확정되지 않은 토지 이용 계획을 전제로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즉 토지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곧 토지를 확보할 거다. 토지 모집률이 토지를 확보율이 뭐 7, 80%라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토지 이용 계획은 주민 제한, 주민 공람,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토지 이용 계획 및 진행 사항을 자치구에 꼭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수, 동수 등의 건축계획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확정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은 각종 심의, 건축, 굴토, 구조 등 각 분야 및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확정되므로 세대수, 층수, 동수 등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토지 매입이 어려워 기존 사업구역에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여 조정하거나 동의율 확보가 용이한 구역으로 확정하는 경우 등이 있어 세대수가 조정될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피해 사례 두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A씨는 2020년 땡땡역 근처에 있는 모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당시 A씨와 상담했던 직원은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토지 확보율이 80% 이상이고 이미 법적인 요건은 다 갖췄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빠르며 2년 뒤에 착공해서 2025년에 입주 가능합니다. 지금 가입하면 추가 분담금은 없습니다. 몇 달 뒤엔 금액을 올려서 분양할 예정이니 서둘러 계약을 해야 저렴합니다라며 계약을 종료했고 하지만 토지 확보율 80%는 소유권이 아닌 토지 사용 권한이었으며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토지 소유권 15%를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관할구청에 접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가입 전 토지 사용 권한과 토지 소유권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사용 권한이 확보된 것을 토지 소유권이 확보된 것으로 설명하여 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입 전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토지 사용 권한은 토지 사업 진행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토지주에게 동의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즉 매매 의사 표현이나 매매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토지 사용 권한을 확보한 것이 토지 계약을 체결해서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 토지수주가 향후에 토지가가 상승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박기식으로 인해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합 가입 시 조합원 자격 기준, 토지 확보 현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주체, 가칭 조합은 사업 개요, 조합원 자격 기준, 분담금 납부 시기 및 방법, 주택 건설 대지의 사용 권한 및 소유권 확보 면적 및 비율, 탈대 및 환불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사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피해 사례 세 번째로는 땡땡 건설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유도를 합니다. 가칭 지역주택 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1군 건설사인 A건설의 땡땡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앞세워 홍보관을 건설하여 대대적으로 분양 광고를 하였고요. A건설은 시공계약 체결 전까지 상표나 건설사 브랜드를 조합원 모집 광고에 쓰지 않기로 한 영역각서 내용을 어겼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약속 위반을 이유로 해당 조합의 양해각서 해제를 통보하고 상표 무단 사용이라고 판단해 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으며 A건설 관계자는 곳곳에서 A건설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됐다는 가짜뉴스가 떠돌고 있다라며 조합 가입을 결정할 때 사실관계를 당부드린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칭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A건설과 사업 추진 협약만을 체결한 단계로 시공 예정사라고 광고를 하였으며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사 부분을 공란으로 작성하였고 가입자들도 시공사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인지하였을 거다, 문제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여러분들께서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분양을 할 때 해당 건설사가 보통은 양해각서라고 해서 법적인 효력이 없는 가칭 MOU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향후 인허가가 잘 진행이 되고 토지가 확보돼서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시점에 왔을 때 보통은 시공사가 조합과 도급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러한 건설사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일반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에는 절대 조합과 시공사는 일반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에 조합과 공동사업 주체로 참여하는데 사업 초기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과 등록 사업자를 공동 사업 주체로 봅니다. 연간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건설 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을 위해서 주택건설 사업자, 시공자와 공동사업 주체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모집 주체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할 때 시공자가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는 주택법 제11조의 5,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단계로 조합 업무 대행사의 비리입니다. 조합에서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사용, 용역사와 용역비를 부풀려 계약, 조합에 부담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례가 있으니 이는 절대적으로 법원의 정보공개 요청 등 비리를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조합의 업무 대행사의 임직원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 또는 발기인을 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에서 총회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됩니다. 조합원들은 조합
추진위원에게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은 정보 공개 열람을 청구해서 꼭 총회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등을 잘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조합원에게 정보 공개 청구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만큼 조합의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은 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규약,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분기별 실적 보고서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자, 3단계로 사업 추진 기간이 불확실합니다. 즉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에는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만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산될 수가 있습니다. 즉 주택건설 대지의 95% 이상 소유권 확보의 난항을 겪고 사업 부진의 남은 부진 매입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 A와 협의를 했지만 A씨가 주변 시세보다 약 5배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은 토지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이 중단되어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담금을 추가로 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1월에 예를 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착공을 앞두려고 했는데 추가 공사비와 토지 매입비, 대출 이자를 반영한 추가 분담금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제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해지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금리도 오르고 있고 공사비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추가 분담금을 내라고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역주택조합이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분양을 받지 마시고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투자를 하실 때는 정말 상당한 노력으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스터디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즉 조합원이 사업 진행 전반에 관해서 책임을 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실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어떠한 내용으로 조합 추진위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요구하시고 틈틈이 사업의 내용을 파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즉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 마련을 위하여 조합을 결성하여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에게 있음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매입 및 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조합원이 모집되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불투명하고 사업 과정에서 분담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 모집 후 토지 소유권 확보가 어렵고 각종 분쟁 등으로 사업이 지연 또는 장기화될 경우에는 금융비용,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이 조합원 추가 분담금 납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조합 사업에 여러가지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이미 진행을 하였고 해당 자금을 거의 소진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이런 공사비 원가 증가나 고금리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불안한 조합원들은 업무 대행비를 제외한 조합원 분담금을 받고 탈퇴를 요구하게 되지만 실제 계좌에 돈이 없기 때문에 탈퇴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합 규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합 임의 탈퇴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탈퇴 희망 시 총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탈퇴가 어려울 수 있으니 꼭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이 조합을 가입하실 때는 일반 아파트를 분양 받으시는 거와 똑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변 분양가 대비 싸다 그리고 주변 어떤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그런 여러가지 현혹된 말들만 믿지 마시고 이 주택조합 사업이 진실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해당 구청이나 그리고 추진위원회와 면밀히 상담을 하시고 꼭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아티스트 봉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